자, 바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선택지 문제 쪽에 보시면 참고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죠. 박스 안에 있었던 거, 가에 대한 작품 설명이 나와 있죠. 음, 작가가 국간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썼답니다. 이런 거는 참고해 두셔야 돼요. 어, 작가의 경험이 투영된 시인 겁니다. 그렇죠? 자, 백성들의 피폐한 삶, 지방 관리들의 폭적, 음, 거기에서의 감상. 됐죠? 가의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 그렇죠. 여기서 또 위정자가 뭐예요? 벼슬아치, 관리. 괜찮습니까? 너네가 또 벼슬아치라고 하면 또 나쁜 걸로 알더라. 벼슬아치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벼슬아치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내용으로만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고. 다글쓴이에 대한 것도 있죠? 다글에 대한 거, 엿장수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렇죠? 본문의 내용이 여기다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엿장수를 기다리던 모습, 엿장수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의 반응, 엿으로 바꿔먹었던 다양한 물건. 됐죠? 문단별로 나와요.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사라져버린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치. 다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이미 알겠지만 요게 답니다. 됐죠? 박스 안에서 설명을 다 해준 거기 때문에 요 내용에 집중해서 윗글 정리 갑시다. 자, 다 들어갈게요. 독특한 거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먼저 대화 형식이라는 거. 화자랑 백성이에요, 백성. 됐죠? 장면 나눠서 볼 거니까 미리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갑시다. 한 누더기를 입은 무리가 요 한 누더기를 입은 무리 요게 지금 백성들이에요. 음. 그리고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의 화자는 관리로서의 작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화자가 관찰하는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됐죠? 진짜 사소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화자가 겪은 어려움, 요딴 식으로 보기만 들면 되게 많이 낚여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백성이야. 괜찮죠? 화자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고. 됐죠? 뒤에 갑시다. 어떤 모습이냐?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자란 자식은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을 씻고 엎어지는 모양이랍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누더기를 입은 무리의 모습인 거야. 뭐 어렵지는 않죠.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됐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화자의 감상이죠? 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연민. 이게 이제 화자의 인간적인 감정이 되는 거라고. 됐죠? 관찰사로서의 뭐 어떤 책임감 이런 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직이 묻는 말씀, 나직이 묻는 거야. 괜찮습니까? 백성에게 묻는다. 뭐라고? 그 밑에부터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괜찮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줄이에요, 네 줄. 총 네 줄. 이게 이제 화자의 물음이에요. 화자의 말. 됐죠? 대화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어, 말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화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됐죠? 요런 거 대구법. 됐죠? 대구법. 자, 줄여들 가는 사람인가? 굶주려서 떠나고 있는 것인가? 가게 되면 얻어먹을 것은 있는가? 됐죠? 아무데도 한 가지라 어디로 가든 다 똑같다. 괜찮죠? 날 따라서 돌아간다면 됐죠?
날 따라서 돌아간다면 자네 원님에게 가서 보고 안접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음. 내용 이해되시죠? 너네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배고파서 가는 거냐? 거기 가면 먹을 건 있고? 아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너네 원님한테 말해가지고 제대로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원님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아까 우리 박스에서 봤죠? 이 글의 화자는 암행어사라고 지금 암행어사라고 어사. 됐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 원님이 그러니까 지금 세모예요. 미리 체크해 두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지금 집을 버리고 도망 나갔겠어. 됐죠? 어. 내려도 되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해요. 겨우겨우 대답하되. 됐죠? 여기서부터 끊어주시면 돼요. 우리 고순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묶어주느냐? 가노메라까지. 됐죠? 쭉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게 지금 백성의 말이죠. 화자가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지금 대답하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내용 요약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세금은 겁나 빡세게 걷어요 지금. 가렴 주고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향을 버리고 도망 나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자, 우리 곳은 당진이며 고향은 당진에 이래요. 그러니까 너네 어디서부터 왔냐 했잖아. 당진에서부터 왔고요. 됐죠? 여러 해가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신구한을 있는 자에게 물리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당진 땅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겠지. 됐죠? 그 도망간 사람의 옛날 세금, 지금 세금을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물린다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제 것도 못 바치며 자기 세금도 못 내고 남의 곡식은 어찌하겠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매겨진 세금도 못 내겠는데 남의 집 세금까지 내가 어떻게 냅니까? 됐죠? 자,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됐죠? 뭐 서리적인 표현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괜찮죠? 내용 이해는 되시죠? 세금은 갈수록 빡세지고 세금을 못 내면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은 알지만 됐죠? 아니 가고 어찌하겠습니까? 됐죠? 자, 굶고 맞고 죽을 지경에 차라리 구렁에나 염려 없이 묻히면 차라리 그냥 죽어서 묻히면 차라리 죽어서 묻히면 도리어 편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사정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 내용 이해되시나요? 뭐 내용 이해는 일반적인 우리 그 백성들의 힘겨운 삶 이야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괜찮죠? 자,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당진에서 떠나왔는데 그쵸? 흉년이 들었어요. 도망친 사람들 세금까지 나한테 물리네요. 세금을 내자니 도저히 능력이 안 되고 세금을 안 내면 맞아 죽을 텐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냥 떠날랍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여기까지 지금 본 거죠, 밑에. 여기까지 봤던 거죠, 우리. 자,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을 살려보세. 라고 얘기하죠. 여기 위정자로서의 책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고자 하죠. 화자의 모습. 그렇죠? 이게 이제 위정자로서의 책임감. 박스에서 얘기했던,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읽고 넘어왔던, 백성들을 살려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째 고개를 올라서서 고을의 모습을 바라보니. 됐죠? 그 당진 땅을 바라보는 거겠죠? 했더니, 10집 중에 7집은 횡그러니 비었구나. 됐죠? 시각적인 거죠? 마을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읍중에 들어가니 남은 집에서는 울음소리만 들린답니다. 청각이죠.
괜찮습니까?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백성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죠. 그렇죠? 집은 막 여기저기 빈 집들이 막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울고 있고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내려갈게요. 자, 작년에 2,000개 정도 되던 집이 올해에는 700호만 남았대. 여기 조금 특이한 표현상의 특징 하나 있네요. 전년이랑 금년을 대비하고 있죠? 어, 괜찮습니까? 전년이랑 올해를 대비하는 거죠. 왜? 백성의 힘겨운 삶을 부각하는 거죠. 주제 강조를 위한 거지. 됐죠? 자, 미혹한 유부사와 답답한 이도호는 자, 유시성을 가진 부사, 이시성을 가진 도호. 됐죠? 음, 관리들의 횡포 부리는 관리들입니다.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이제. 됐죠? 그러니까 멍청하고 답답한 유부사랑 이도호는 국곡도 중요하지만, 됐죠? 나라의 곡식, 그죠? 이게 결국 세금인 거야, 세금. 그죠? 아니, 세금도 중요하긴 한데, 인명인들 안 해볼까? 사람의 목숨이 먼저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아니, 이 답답한 관리들아.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겠냐? 됐죠? 자, 그래서, 백성이 없는 곡식의 바다, 그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 야, 백성은 하나도 없고, 곡식만 넘쳐나면, 그거 뭐 했을 건데?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죠? 백성을 생각 않는 지배층에 대한 분노, 안타까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출도, 그 암행어사 출도 아시죠? 어, 암행어사 출도한 후에 어, 전령하여 니징과 족징을 없애버리고 됐죠? 니징, 족징은 밑에 뜻풀이 있죠? 세금 막 떠넘기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세금 매기고 막 이런 거요. 자, 이런 폐해들을 다 없애고 허두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주고 됐죠? 여기 뭐 허두잡이 호역들 뭐 이런 거 뜻풀이 정확하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어려움 됐죠? 이런 거 전부 다 덜어주고 신구한 전에 세금, 지금 세금 7만 석은 탕감하자고 말씀드리겠다.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잖아. 마지막 장면. 어사로서의 화자의 다짐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요 마지막 세 줄이요. 됐죠?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지금 봤고 내가 그러면 이제 암행어사 출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거겠죠. 문제 없나요? 요거 지금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 조금 특이점으로 봐야 되는 거 대화 형식이었다랑 전년이랑 올해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다. 됐죠? 밑에 내려갈게요. 왜냐면 그런 표현상의 특징들이 조금 유사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뻔하잖아. 가는 나와 마찬가지로.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요거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차원에서 지금 짚어놓는 거야. 요소들.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10년 종사 후에, 여기서 말하는 10년 종사. 어렵게 접근하실 거 없어요. 벼슬살이 했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벼슬살이를 한 후에 고향에 돌아오니. 문제 없죠? 자, 산천은 의구하되 인사는 달라졌구나. 됐죠? 여기죠. 산천은 의구하되 의구하다. 변함이 없다. 됐죠? 산천 자연이잖아. 의구 변함 없. 됐죠? 이와 달리 인사 인간이잖아.
인간 세상은 달라졌어. 뻔하네요. 여기도 대비했네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 강조하는 거죠. 가와 나는 모두가 생겼네요. 대비를 통해서가 나왔네요. 괜찮습니까? 표현 사용의 특징은 문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와 나는 모두. 됐죠? 자, 그리고 그때 아마다 세간존몰 세상살이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 흥했다 망했다 하는 거. 됐죠? 어, 인간 세상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못내 슬퍼하노라. 화자의 정서가 나왔네요. 됐죠? 인간 세상을 보면서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거 내려갑니다. 다음 장면. 자, 강사나 나왔노라. 백구야, 반갑구나. 강사나, 백구야. 이름 불렀네요. 말을 건네는 오조가 나오네요. 됐죠? 주의하셔야 될 거 다만, 가와 달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는 화자랑 백성이랑 말을 주고받았잖아. 그래서 대화 형식이 됐잖아. 근데 여기서는 강산이랑 백구가 대답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요거는 달리야. 됐죠? 자, 청풍명월도 기다려줄 알겠건만은. 됐죠? 자, 성은이 지중하시니 자연지체하였구나. 자, 두 번째 거 정리하고 갑시다. 자연을 봤죠? 그 다음에 청풍명월이 나를 기다리는 줄은 알았지만 임금의 은혜가 있으셔서 내가 늦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결과적으로 임금의 은혜를 갚느라 돌아옴이 늦었다. 요 정도 내용으로 이수 내용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체크할 만한 거 강산, 백구, 청풍, 명월 괜찮죠? 이거 전부 다 자연물들인 거죠? 됐다? 됐나? 응. 소재의 이미지 조금 체크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랑은 대비가 되는 거잖아? 아하, 괜찮아? 작품 내에서의 시어의 의미가 대비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산화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온다. 전부 다 자연물이네요. 됐죠? 자, 이 한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에 누워 있으니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 세모를 나는 모르겠노라. 됐습니까? 어. 되게 흔한 강호 한정의 정서를 노래하네요. 됐죠? 강호 가도를 노래하고 있네요. 다만 여기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 요게 이제 세속적 가치였던 거죠? 맥락이 이해되시나? 그렇죠?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자연 친화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연 속에서 누워있으니 한가롭게 속세를 나는 모르겠다. 됐죠?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자, 검은 고를 비스듬히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됐죠? 자연 속에서 검은 고 연주하면서 놀고 있는 거. 그때 청풍은 문득 불고 명월도 돌아온다. 산수, 청풍, 명월. 시어가 계속 반복되네요. 됐죠? 그때 하물며 유신한 물려기도 갈매기라서 동그라미입니다. 됐죠? 하물며 저 신의가 있는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됐죠? 물화일체 정서. 괜찮습니까? 자, 오수에서 정리한 내용도 더 깊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지금. 자연 속에서 감상하면서 검은 거 연주하니까, 갈매기도 나랑 같이 노는 거. 됐죠? 요런 지금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물화일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갈게요. 자, 산수 병이 되고. 어서 많이 봤던 거다, 이런 거. 특히나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관동별곡을 했던 우리로서는 천석고항, 연하고질, 그렇죠? 진짜 육체적인 병이 질병이 든 게 아니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된 것만 같아서 괜찮습니까? 그리고 금가 검은고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죠. 여기에 벽이라고 하는 거는 집착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검은고에 집착이 있다. 뭐 별거 아니잖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즐기고 싶다. 요 정도 맥락으로만 이해하시고요. 자, 뒤에 산수, 좋은 곳에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는구나. 괜찮죠? 마지막 두어라, 초로인생. 초로인생 뜻풀이 있죠? 덧없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아니 놀고 어찌하랴. 됐죠? 서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에서의 흥취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네요. 됐죠? 뭐 귀산음 이 작품은 뭐 어려울 거 전혀 없네요. 됐습니까? 다만 표현 사용의 특징, 그렇죠? 가와 나는 모두 됐죠? 대비를 썼고요.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대비.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말을 건네는 어조, 가는 대화 형식. 괜찮습니까? 이런 표현상의 특징 정도만 조금 묶어놓고 구분해놓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박스에서 봤던 내용이 답니다. 이거 산문이지만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가볼까요? 자, 기다리는 엿장수는 오지 않았다. 엿장수의 리어카를 기다리느라 조바심이 난 아이들은 오리처럼 목이 길어졌다. 이게 뭔 소리야? 비유한 거잖아. 그쵸? 그만큼 뭐 했다? 간절한 기다림. 됐죠? 엿장수를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괜찮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 얘기 나와요. 묶어둘게요. 마당에서 자치기를 하다가도 슬쩍슬쩍 눈을 돌렸고 꼴을 베다가도 자꾸 힐끔거리고 낮잠을 자고 있노라면 꿈속에서도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됐죠? 행동을 묘사했죠. 아이들의 행동을 묘사했다. 그리고 이거를 열거했죠. 무엇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그렇죠?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엿장수를 기다리는 장면. 자, 다음 문단 내려갈게요. 자, 다음 문단 내려가시면 엿장수의 그 널쩍한 가위는 됐죠? 그 넓적한 가위는 엿을 알맞게 나누는 도구인 동시에 엿장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이었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째그락 소리 나면 애들이 이제 반응하는 거죠. 자, 노련한 엿장수일수록 신명난 장단을 넣어서 귀를 길쭉하게 만들었다. 자, 다음 장면 갈게요. 묶어주세요. 고요한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서부터 찰칵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온 거잖아. 괜찮습니까? 왔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반가워서 달려나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괜찮습니까? 그 장면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쭉 갈게요. 가위 소리를 향해 뛰었다. 한쪽 발에만 신을 신고 뛰어간 애들도 있었고요. 신발을 손에 들고 뛰어간 애도 있었고요. 맨발도 있었고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요. 됐죠? 까지. 됐나요?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기다리던 엿장수가 오자. 그렇죠? 반가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동 묘사 플러스 열거했죠. 괜찮습니까? 서술상의 특징 조금 잡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다릴 때의 모습도 그랬지만 반가워서 달려가는 모습도 역시나 열거를 했죠. 여러 개. 됐나요? 자, 마지막 문단에 있는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있는 요 내용도 자, 엿으로 바꿔먹을 만한 물건이 없나 라면서
마루 미치며 헛간을 수도 없이 뒤졌대요. 자, 아이들은 고철이나 함석 조각을 들고 달렸고요. 칠성 사이다를 마시고 남은 빈병 들고 달렸고요. 고무신을 품고 달렸고요. 1원짜리 동전 하나를 또는 양은 냄비나 숟가락을 들고 달리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괜찮습니까? 역시나 바꿔먹을 물건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열거했죠? 마찬가지죠? 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됐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나오죠? 그러면 이 작품에도 특징이 하나 있네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네요. 괜찮습니까? 가나다가 지금 다 묶이네요. 대비의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건 가나다. 세 작품 다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옛날의 엿장수는 없다. 됐죠? 엿장수가 사라진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거 효과이기도 해요. 엿장수에 대한 안타까움. 실제로 이 텍스트 안에서 작가는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자, 엿장수의 가위 소리도 없고요. 뛰쳐나가던 아이들도 없고요. 뭐 이어폰만 귀에 꽂으면 단조로운 가위 소리보다 더 빠르고 변화가 심한 매력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뭐 군것질거리도 많고요. 됐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과거의 것이 사라진 오늘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단 갈게요.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누군가가 우스개처럼 이런 말을 했었대요. 엿장수는 외국 자본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던 마지막 기업이었다고. 됐죠? 뭐 일단 엿장수에 대한 누군가의 긍정적 평가죠. 됐나요? 긍정적이었다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선. 엿장수는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자, 거기에다 대놓고 이제 이 작가도 얘기하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엿장수, 넝마주의, 고물상이라는 이름들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됐죠? 라고 이제 글쓴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들의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한다. 라면서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선각자들이었고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은 뭐 쓰레기 강산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글쓴이도 얘기하네요. 엿장수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 괜찮습니까? 글쓴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마지막에 안 그런가 체크해 둘 만합니다. 질문의 방식이죠. 마무리했죠? 글을. 독자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깨달음, 유도. 괜찮습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겠죠. 가나다 세 작품 다 개별 텍스트로 접근하기보다는 비교, 대조, 묶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밑에 모의고사의 기본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변형 문제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갈래복합은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합시다.